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1988년 설립돼서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음반 및 음원 사업, 공연 사업,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국내 및 일본과 중국 등 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빅뱅과 블랙핑크, 아이콘, 악동뮤지션 등의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과 상품 판매 등의 부가적인 사업을 종속회사를 통해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상품과 기타 제품 40.9%, 음악 서비스 매출 20.6%, 광고 모델 19.8%, 기타 수수료 11.8%, 출연료 매출 4.1%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556억 원, 영업이익은 505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0.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25.7%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사업과 신규 사업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이뤘으며 아티스트 활동의 증대와 종속회사의 손익 개선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은요, 회사의 종속회사의 재무 상태를 모두 다 포함하는 잠정 실적 공시입니다. 회사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760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0.7%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53%가 증가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5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47.5%가 증가됐습니다. 지난해 전년 2분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1%가 감소됐고 영업이익은요 10.7%가 감소됐고요.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난 1분기보다는 오히려 이 매출과 손익의 회복세가 좀 더 있었지만 지난 2분기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매출액은 소폭 감소됐고 영업이익의 폭이 10.7%가 좀 감소된. 물론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은 아주 긍정적인 이슈는 맞지만 영업 수익성이 코로나19의 어떤 시국이 한창이었던 2021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수치는 좀 다소 의외가 아닌가. 누계 실적으로 좀 본다고 하더라도요. 매출액은 1월부터 6월까지 누계치가 16.1% 감소됐고 영업이익은 22.8%가 감소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 잠정 실적 공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증권가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본업 사업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는 종속회사와 관련된 사업 부분에 어떤 감소 요인이 있었다. 그런데 종속회사 부분의 수익성 악화라고 하면은 당기순이익의 어떤 영향적인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기 때문에 종속회사 관점의 수익성은 좀 회복했다. 그렇다면 이게 주력 사업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회사는 이에 대해서 이 보도자를 통해서 코멘트를 좀 했거든요. 네네. 내용은 뭐냐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6% 감소한 56억의 이 컨센서스 예상 시장 예측 전망치보다 48%를 하회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률도 지금 14% 좀 하향된 이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낮췄는데 그렇다면 이게 아직은 본업에 관련된 이슈가 맞는지 또는 종속회사에 관련된 수익성이 좀 악화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증권가에서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YG 인베스트먼트의 내년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좀 하향됐다. 즉 주력 사업인 엔터 사업의 어떤 수익성 훼손, 모멘텀의 어떤 훼손 관점보다는
종속회사인 YG 인베스트먼트의 이 내년 영업이익치가 조금 하향 조정되면서 내년에 실적이 부분적으로 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YG 인베스트먼트는 YG 그룹의 콘텐츠 그리고 이를 통한 투자 전략을 좀 실행하는 회사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타격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연 사업이라든가 이런 오프라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제도적 부분이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021년도에는 제약 요건이 좀 컸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올해 뭐 상반기에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아니었다. 우리가 4월 셋째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분적으로 완화됐고 본격적인 어떤 공연이 제가 체감하기엔 한 5월보다는 좀 6월이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6월보다는 최근에 7월 달, 8월 달 성수기 휴가철 기간 안에서 관련된 오프라인 공연, 기획 행사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발생된 것이 좀 추정되는데 그래서 전 2분기 소폭의 어떤 마넷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수익의 어떤 회복세는 3분기 실적의 어떤 기저효과가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엔터 사업의 훼손보다는 그래도 종속회사의 영업이익치가 좀 훼손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엔터사들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과 또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이 부각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8월에 컴백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게 하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 그 부분에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뭐 회사 최근에 정기보고서의 매출 추정치의 증감폭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사업의 내용 중에서 주요 제품 서비스 그리고 사업 매출 수주 상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19의 피해주가 엔터사 입장에서는 피해주였을까요? 수혜주였을까요? 피해주 관점이 좀 더 많겠죠. 네네. 이게 수혜주 관점에서는 그래도 컨텐츠 산업의 어떤 이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력 사업 부분에서 연기자, 배우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사업비 중에는 약진이 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요 공연업을 하거나 음반 제작 및 음반 사업에 관련된 파생 상품이나 제품 등을 좀 영위하고 있는 MD 상품들은 좀 이 수익성이 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지금 내용을 보면요. 2020년도에도 코로나19의 시고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됐던 시점 지난 1분기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더 반영이 됐던 시점에 이 제품 누계치를 좀 보면 667억 그리고 851억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038억 원 그리고 1,412억 원 2020년도 비해서는 2021년도가 소폭 좀 증가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음악 서비스 부분도 410억에서 712억 그리고 콘서트 공연 부분은 18억에서 20억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게 2019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실적적인 측면이 아주 크게 감소된 수치다. 광고 모델 부분에 대해서는 380억에서 524억으로 좀 증가된 흐름. 로열티, 출연료 부분, 그다음에 방송 제작 부분. 방송 제작 부분은 62억에서 166억인데 이 방송 제작 관련된 부분들이 컨텐츠 사업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 OTT 산업의 어떤 부흥적인 요소가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주업 관점에서는 즉 음악 서비스 부분과 콘서트 공연 사업에서의 어떤 확장세를 좀 가져가려면 오프라인 활동들이 크게 확장되거나 오히려 이를 통한 수익원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상품, 제품 관련된 매출, 콘서트 공연 매출이 이번 3분기부터 제대로 실적 산입이 좀 돼준다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회복은 좀 더 가파르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봤고요. 앵커님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랙핑크의 이번 19일이죠. 19일에 어떤 컴백을 좀 앞두고 있는데 네네. 지금 주가도 사실상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4, 4분기에 글로벌 공연까지 해외 공연과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이 지방 이 순회 공연, 순회 공연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구시대 사람이라서요. 순회 공연이라고 했는데 네. 예, 월드 투어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자, 월드 투어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월드 투어와 국내 이 지방 콘서트들이 활발하게 개최가 좀 된다면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는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3분기부터 실적 산입이 된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에 좀 내내 올랐던 엔터주들이 올 하반기에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이 하반기 엔터 4사의 종합적인 전망까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2022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엔터 사업의 어떤 부분적인 이게 이 수익성들이 너무 이제 이 단촐하다 보니까 이게 언택트 관련된 컨텐츠의 제작 비용이라든가 음반 이게 언택트 관련된 어떤 매출 비중이 크게 좀 증가된 요소여서 그나마 좀 잘 견뎌졌는데 이 엔터 사업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오프라인 사업의 어떤 시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어떤 관점이죠. 그렇죠. 이게 해외 투어의 어떤 활성화 부분 그리고 이에 따른 파생되는 부가 공연 뭐 티켓 공연 수익 이외의 상품 매출 또는 MD 상품의 어떤 판매 호조 부분까지 이게 파생되는 어떤 수익을 제대로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수익성 제공 관점에서 성장 관점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코로나19 타격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분기에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 맞았고 2분기에는 부분적인 회복세가 있었지만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 요인 안에서는 우리가 7월, 8월, 9월까지 예상되는 3분기 실적의 어떤 큰 호조 그리고 연말 4, 4분기는 오히려 엔터업의 어떤 호황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을 좀 극대화시키는 어떤 관점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성장성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뭐 빅4라고 하죠. 뭐 하이브, 그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JYP, 그다음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좀 엔터 이 대형 4사가 지금 이 오히려 이제 하반기 3분기 이후의 부분에서 어떤 공연이나 새로운 어떤 컴백을 좀 앞두고 있다. 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단기의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엔터 섹터 안에서는 3분기 기대감들이 지금 서서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형국이 있다. 자,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 4사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 실적 부문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요. 지금 4.03포인트 상승한 61,900원. 전형적인 기대감을 수반하고 있는 정배열 형태의 자, 차트죠. 항상 우리가 뭐 주식 기초, 차트의 기초라고 하면 정배열 주식을 사라, 역배열 주식을 피해라. 자,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최근에 어떤 증시의 어떤 이 우려감 그리고 증시의 어떤 관망 장세 속에서 점진적 우상향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게 실적을 좀 더 수반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보지만 1분기 기저 실적보다는 2분기에 분기별 손익의 상승세가 좀 있었다. 자, 이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게 3분기 기조에서는 오히려 더 큰 폭의 반영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9일 블랙핑크의 어떤 컴백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단순하게 컴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컴백 이후에 수익성 관점에서의 어떤 회사 3분기 실적 어떤 전망치 또는 4, 4분기의 어떤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세 관점에서는 지금 5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저는 지금 추세 매매하기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57,000원에서 6만 원, 57,000원에서 6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57,000원이 이탈된다면 요 구간이죠. 자, 56,000원에서 56,000원, 56,000원에서 57,000원 구간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탈가는 사실상 좀 의미가 좀 없는데 네네. 일단 뭐 지금 단기 기대감 안에서는 주가의 어떤 조정 양상보다는 좀 상방 추세에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자,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5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57,000원에서 6만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 56,000원에서 57,000원까지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분기별 손익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함께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 펄어비스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2010년 설립돼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배회사인 동사와 종속회사인 CCP 게임즈 등은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게임 서비스 공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퍼블리싱과 지역별 퍼블리셔를 통해서 게임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 브랜드는 검은 사막과 이브 IP의 서비스 지역 확장과 현재 개발 중인 신작 3종의 개발을 통해서 IP의 확장, 신규 IP의 확보 등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은 150만 명의 회원 가입과 PC방 점유율 RPG 부분 1위, 그리고 전체 4위를 기록했고 10만 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037억 원, 영업이익은 430억 원, 당기순이익은 6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2.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9.4%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모바일 매출의 감소와 인건비의 증가로 손익구조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 발표를 했는데 공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실적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940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2.8%가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 42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320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452.1%가 증가됐습니다. 지금 누계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요 6.2%가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은 지금 29.7%, 영업 손실이죠. 영업 손실은 29.7%가 오히려 증가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1026.5%가 좀 증가됐는데 지금 영업 손실의 폭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커졌는데 당기순이익의 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 우리가 좀 회계 유형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업 손실은 좀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을 좀 많이 냈다. 이게 네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관계는요. 이 영업이익은 사실상 이 회사의 어떤 사업 관련된 어떤 이 매출액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차감한 비용에서의 어떤 손익입니다. 즉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이 빠지고 나서 흑자냐 또는 적자냐, 자,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 1,000원을 팔았는데 만약에 400원의 원가가 들어갔어요. 그럼 네네. 6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뭐냐면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이에요. 종속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이 종속회사의 가치가 커져서 평가이익이 반영이 된다든지 환율이 올라서 환차익이 발생된다든지 이자 수익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수익을 받아서 이 부분이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수익이 들어왔다든지 영업활동 이외의 비용들의 증가폭은 당기순이익이 좀 반영된다. 지금 뭐냐면 회사는 장사를 열심히 했지만 손실이 냈다. 지금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다른 비용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크게 증가되면서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영업 외 수익이 이제 영업 외 수익인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돼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번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펄어비스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1분기 기조에서도 어닝 쇼크급이 예상된다. 2분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왜 이 부분이 예상이 됐었냐면 사실상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이 확산됐던 시점에서의 언택트주, 특히 OTT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의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업 제한 조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귀가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집에서 뭐 콘텐츠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뭐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잉여 시간에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지금 시점이 사실상 코로나19의 어떤 엔데믹 전환 관점에서 오프라인 활동, 야외 활동, 레저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좀 충성도가 좀 높은 이 게임 유저가 서비스 관련된 어떤 이 과금 형태를 좀 지속적으로 좀 잘 유지해주면 좋은데 이탈 조짐이 아직은 클 수밖에 없다. 즉 코로나19의 어떤 성수기 관점에서 엔데믹 관점에서 어떤 부분적인 피해가 있었다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했는데 지금 적자 전환폭이 42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지난 1분기에는 부분적인 그래도 영업 이익을 좀 달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 하단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2분기 실적 발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세한 실적의 정보에 대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IR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자,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좀 이 출력을 좀 해왔는데 네네. 분기별 누적 비용 관점에서 지금 인건비 베이스가 좀 크게 좀 증가됐다. 최근 2분기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506억,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214억 원, 광고 선전비가 108억 원, 그다음에 개발비 62억 원, 기타 비용 91억 원으로 좀 배정이 좀 됐는데 이게 점진적인 영업 비용이 지난 1분기 862억 대비해서는 982억, 점진적으로 소폭 더 커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건비 베이스의 어떤 비용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다. 즉 뭐냐면 원가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는 것은 게임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 즉 매출의 타격 요인이 있었다. 그런데 매출액도 큰 폭의 어떤 증감치는 아니더라도 1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그래도 증가됐거든요. 2.8포인트의 매출 증감 추이가 있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2포인트가 좀 증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더믹 관점에서 아직은 매출액이 좀 급감했던 요인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매출액의 어떤 감소 요인은 아닌데 손익 구조의 관점에서 인건비 베이스의 어떤 부담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인건비 비중의 가중화로 영업 적자를 기록한 펄어비스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신작 부문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공백 상태인데 하반기 신작 개발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하반기의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중기 모멘텀이죠. 지금 게임사의 최대 모멘텀은 신작 게임의 출시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되죠.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어떤 반영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 이 게임이 새롭게 출시됨으로써 흥행을 하게 된다면 회사의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기대감을 가져가면 하죠. 지난해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이제 비슷한 예였는데 쿠키런이 초호화 흥행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어떤 게임 산업의 어떤 이 매출 부분이나 수익성이 좀 크게 좋은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유저의 이탈이 좀 컸던 어떤 게임 종이었는데 쿠키런 킹덤을 출시하자마자 이 기대감에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면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주가 5배 이상 상승했던 좀 이력이 있었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 검은 사막의 하반기 출시가 과연 언제쯤 나오느냐, 이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퀘스천 마크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회사 측에서도 연내 게임의 영상을 공급할 것이다, 연내 서비스를 할 것이다. 자, 이 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어떤 이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 어떤 궁금증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요령은 있다. 회사는 지금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내 게임 영상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출시를 빠르면 4, 4분기 내지는 2023년도 1분기 이내에 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붉은 사막의 출시는 이 게임의 완성도와 개발 일정들을 고려해서 하반기 올 연내에는 이 관련된 게임 영상을 먼저 공개를 하겠다. 출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를 할 테고 게임을 공개할 수 있었다는 시점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2023년도 1분기에는 출시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중국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중국 내 판호를 받았음에도 이 중국 시장에 출시한 검은 사막 모바일은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대표님, 이 중국 시장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이슈라고 하면은 저는 이 중국의 판호, 중국에서 게임에 대한 어떤 유통 승인을 한다는 이 판호인데 판호 허가가 조금 그동안 사드 보복 사태로 인해서 이 게임 산업에 어떤 타격이 좀 있었지만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부분적인 판호 승인이 좀 있고 난 이후에 국내 게임의 어떤 유통들이 좀 활발히 좀 진행된 측면이 있었죠. 오히려 붉은 사막이 중국에 처음 출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랭킹 탑 10 안에 좀 들어가면서 기대감들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네. 지금은 거의 순위 밖으로 좀 밀려난 이 상태였기 때문에 게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게임 산업의 관점에서는 충성스러운 유저, 기존 유저들이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서비스 안에서 유료 과금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신규 유저가 충분하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의 어떤 개발이
필요한 부분인데 회사 측에서는 지금 업데이트, 부분적인 어떤 게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의 어떤 유입률이 좀 더 활성화됐다. 부분적인 어떤 매출 확장의 횡보는 좀 있었다라고 좀 밝혔는데 아직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명확하게 성장성을 좀 가져갈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수익성계에서는 뭐 두 번째라고 쳐요. 왜냐하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붉은 사막의 어떤 신버전이죠. 새로운 게임의 어떤 출시는 지금 개발 비용으로서의 어떤 선투입되는 관점에서 비용 부담 관점에서 뭐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맞는데 과연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수 있는 신작 게임의 어떤 흥행이 보장이 된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하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지는 크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지금 잠정 실적치 내용을 좀 더 리뷰를 좀 하다가 자, 이 부분까지 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매출액 부분 안에서는 2.8%가 증가됐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는데 단기 순이익은 32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320억 원의 돈이 생긴 건가요? 라고 좀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생긴 것입니다. 자,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렇다면 영업의 수익을 320억 원 정도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무엇인가? 회사 측은 좀 이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코멘트를 좀 답을 좀 해드렸는데요. 네네. 첫 번째, 법인세 경정 청구입니다. 법인세 경정 청구는 뭐냐면 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했어요. 세금을 징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이 세금 너무 많아요. 이거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경정 청구를 하게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미 납부했던 이 세금을 다시금 좀 돌려받는 환급을 해준다. 이 환급세액이 거의 뭐 200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요. 외환 관련 수익 그리고 계열사 빅게임 스튜디오의 지분법 평가 이익이 반영됐다. 피투자 회사의 투자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의 증감으로 작용된다. 그리고 우리가 좀 거뒀던 어떤 수익원의 외화 환산 이익이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평가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 요인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회사는 최근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외환 가치가 커졌고 빅게임 스튜디오가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분법 평가이익이 크게 증가됐다라고 이 세 가지 원인 안에서 32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실현했다라고 좀 판단하는 공시인데 일단 뭐 유동성 관점에서는 우려는 아니에요. 사업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320억 원의 자금들이 가외 수입으로 들어오면서 뭐 1026%죠. 1026%대 비약적인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한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 영업 손익의 어떤 지표 관점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게임주의 특성상 충성 유저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수익성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작의 흥행 보장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펄어비스의 단기 순이익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펄어비스 지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뭐 어닝 쇼크급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지만 32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 유동성은 공급되고 있다. 일단은 뭐 사업의 어떤 버티는 자금 관련돼서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 실적의 회복세가 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한 관건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추세 전환의 모멘텀은 이 게임의 신작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는데 지금 관점에 대해서는 자, 요 구간이죠. 92,000원대 추세 이탈 이후에 지금 연 저점이었던 7월 4일 47,700원까지 내려왔었죠. 투자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있나? 지금 차트의 어떤 흐름상, 지금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본다면 이미 주가의 저점은 확인된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해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48,000원에서 55,000원, 48,000원에서 55,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요. 이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2분기의 어떤 기조 하에서는 3분기의 어떤 실적 성장 효과를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아가는 전략의 의미는 신작 게임의 출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다면
주가는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 통해서 기대감을 수반하는 주가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펄어비스 일단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8,000원에서 55,0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실적 회복은 신작 출시의 기대감이 반영된 후에 꼭 확인하시고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